할 수 있어? 자. 밀어줄 때마다 우리 삶은 행복해집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의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 스웨덴의 정치인 구닐라 칼슨이 한 말인데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정치 참여, 바로 정치 후원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수액다수 정치후원금의 진행을 맡은 김학준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박상병 정치평론가, 허백윤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치평론가 박상병입니다. 서울신문 허백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요, 그냥 정치후원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입니다. 우리 허 기자님께서는 정치후원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돈 많은 재벌들이 정치인에게 주는 불법 자금, 검은 돈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정말 재벌들 돈 또는 큰 단체들이 돈을 뭉태려 가져와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선거정치였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국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자금 제도는 거의 선진국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자금 하면 사실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굉장히 불편하고도 또 민감한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문제인데요. 평론가님, 그렇다면 왜 이런 불법 정치자금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정치는 안 해보셨죠? 한번 돈이 도전해볼까요? 많이 듭니다. 그럼 안 되겠습니다. 돈이 엄청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 정치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 아니고요. 정치할 때 돈이 실제로 엄청 돈이 들고 말 그대로 정치 후원금이나 기타금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은 돈이 항상 목이 마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에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이런저런 비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정치와 돈 정치는 같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은 그 제도를 선거법으로 꼭 막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선거 정치는 비교적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가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권력자들이 극소수의 눈치만 보고 이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다수는 비극으로 몰아넣는 악수를 아마 둘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그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폭스바겐은 공학 박사 페르디난트 포르쉐로부터 출발한 기업입니다. 친손자, 외손자로 이제 각각 진영에 나뉘는데요. 친손자는 볼프강 포르쉐, 외손자는 페르디난트 피에이 라는 사람이 이제 각각 경영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최근까지는 마르틴 빈터콜은 그리고 마티아스 윌러라는 CEO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들 역시도 이제 각 진영을 대표해서 번갈아 가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쇄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던 폭스바겐 그룹이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모두 충격적인 뉴스를 안겨줬죠. 2명의 CEO가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조직 내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바로잡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CEO들은 왜 그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기는커녕 고의로 은폐를 했을까요? 바로 자기들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외부에 알릴 경우에 일단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소속돼 있는 각 진영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CEO로 앉혀준 그 진영의 대표자들 여기서는 이제 포르쉐 가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눈앞에 훤히 보이는 위험도 감수하고 오히려 무시를 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해 온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무리수네요. 네. 정치도 만약에 큰 정치인이 한 5개의 그룹한테 큰 돈만 받아가지고 정치 후원금 다 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면 큰일 났네. 국민들 앞에 내가 잘못 보이면 정치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치가
민주화되는 것이고 투명화되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해결책이 있죠. 뭐 지정기탁금, 이를테면 누구누구한테 돈을 얼마 주시오 이런 거 없애버리고 또 다른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차단하면서 다수의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자기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른바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소액 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는 한결 더 최소한 불법 정치 자금으로부터는 더 자유로워졌고 투명해졌다. 일종의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평론가님 말씀을 듣다 보면 좀 걱정되는 게 소액 다수로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내가 이렇게 내는 적은 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도 잘 몰라요. 이거 세액 내가 10만 원을 내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민들이 많으면은 굳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다수가 후원금을 내다 보니까 더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되면은 정치 자금 제도는 우리가 다르게 우려하는 그런 그 불상사가 없이 깨끗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정치 후원금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극소수에게 받는 권력이나 아니면은 자본에서 이제 자유롭게 오히려 유권자들이 한 발 더 나서서 이 정치인들을 지켜주자 이런 장치라고 조금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장 손쉬운 정치 참여 방법이 정치 후원금인가요? 사실 가장 손쉬운 정치 참여 투표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죠, 그죠? 국회의원과 관련돼서 정치 참여를 하려고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만에 있기 때문에 4년을 기다려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좋아하는 정당 또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최소한 10만 원씩을 후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단 하나 우리가 또 당비를 내는 방식이 있어요. 공식 등록된 당원들만 당비를 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당비를 못 내요. 일반 국민들은 당원에 가입하지 않고 낼 수 있는 돈이 뭐냐? 바로 소액 후원금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우리 소액다수 정치 후원금으로 우리의 정치인들을 한번 밀어줘야겠습니다. 정치자금이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정치 자금은 정치인이 정치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정치 자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정치자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근데 우리 정치 자금은 그게 5가지의 통로가 있어요. 제일 흔한 것이 이제 당비죠. 당비는 국민 개개인이 당원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당원에 가입이 되면은 그 정당의 당헌에 따라서 일정액의 당비를 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후원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후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특정화된 후원회에다 돈을 내야 돼요. 후원회, 지정된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된 후원회에 돈을 넣는 것을 후원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기탁금이라고 있어요. 기탁금. 아,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좀 잘 되기를 바래. 돈이 좀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 정치가 발전돼야 돼. 해서 1억 원을 돈을 내는데 이거를 중앙선관위에다 내는 거예요. 이거는. 중앙선관위에 돈을 내면 중앙선관위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는 돈을 배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는 것을 기탁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국가가 각 정당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국가가 주는 돈을 국고 보조금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각 정당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통해서 부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대 사업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정도의 정치 자금을 모으는 루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치자금을 받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도 마련돼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치자금 조달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대로만 기부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정치자금 지출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말에 중앙선관위에 다 관련된 증빙 자료를 다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정당하게 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후원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믿고 후원할 것 같은데 저도. 네. 자, 정치 후원금인 기탁금과 후원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말이 좀 모호하죠. 네. 후원금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가 지정돼 있는 그 후원회에다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회를 통해서 돈이 전달되면 그 후원회가 그 후원회를 개정한 국회의원 등에게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제도를 통해서 돈을 내면은 중앙선관위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각 정당이나 또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다가 돈을 주느냐 또는 각 후원회에 돈을 주느냐에 따라서 후원금과 기탁금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한테 직접 기부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선관위를 통해서 정당을 후원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것이 후원금과 기탁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이 우리 정치를 응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잊지 말아야겠어요. 네. 정치 후원금을 소액으로 1년 내내 기부할 수 있다면 매일 일정 금액 기부할 경우 연간 기부액이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회당 최소 금액이라든지 최대 금액, 이런 기부의 제한이 있을까도 궁금해지는데. 기부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만 원 이상의 돈을 내야 되고요. 1년에 1인당 1억 원 이하의 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내고 싶으면 되겠죠.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정치자금법에서는 전년도 소득의 5% 이내에서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전년도 소득이 100억 원이다. 그럼 5%면 5억 원이잖아요. 5억 원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의 5%까지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탁금이고요. 후원금은 쉽게 말해서 후원회에다 돈을 내는데 개인이 1인당 1년에 2천만 원 이내에서 돈을 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개별 국회의원한테는 500만 원까지만 내야 돼요. 이거는 돈의 액수는 그 한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각 개인은 1년에 정치 후원금을 할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이다. 한 국회의원한테는 500만 원이다. 이렇게 아마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소액다수라는 취지를 살리고 또 어떤 흑심을 가지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연간 2천만 원 이상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겠군요. 그런데 꼭 이런 법을 피해서 이 미꾸라지처럼 또 그 물을 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사례들도 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많은 국회에서 매번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제한된 기부 금액을 초과할 목적으로 이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나 이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돈을 나눠서 후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체나 기업, 법인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서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이라고 많이 문제가 됐고요. 주로 이제 입법 로비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단체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신들의 이익에 이제 좋은 유리한 법안이나 이런 것을 발의한 의원 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상임위원들 이런 국회의원들한테 쪼개기 후원금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입법 로비 목적으로 그 기업 대표가 직원들 200여 명을 동원해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려다가 적발이 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습니다. 야, 이 쪼개기 후원 정말 딱 걸린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처벌이 아주 엄명하죠. 지금 우리 정치자금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차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보통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막으려고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비교적 이 대목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이 정치자금법 규정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재판에 넘겨졌던 전 대표이사도 결국에는 유죄가 확정이 돼서 올 6월에 벌금 600만 원형을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거를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불법 자금이 정치인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치연금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시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함께 만나보시죠. X. 오은갑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네, 저희가 참여해야죠. 재벌들 하는 거는 그게 부작용이 많지. 그걸 핑계를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낸다든지. 국민이 안 밀어주면은 불법 정치국 자금을 받아 그 자금을 준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전체가 조금씩 낸다는 거는 정말 진정성에서 내는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없는 돈에서 얼마씩 후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정치를 응원해주고 있어서 무척 기분이 좋은데요. 보면서 막 미소가 좀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두 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딱 정답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적은 돈이라도 국회의원들에게 또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조금씩 납부한다면 그걸 받는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엄청한 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이고 큰 돈에 대해서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참여하는 바로 그 돈이 깨끗한 정치 자금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어떤 시민분께서 진정성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요. 그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국민의 0.01%, 10,000명 중에 1명꼴로 정치 자금을 기부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연방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선거 자금의 수익과 지출 현황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 자금의 지출과 관련해서도 모든 지출 총액, 선거 후보자 또는 위원회 운영 경비, 지출 일자, 지출 금액 등도 공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출 총액이 $2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출 대상이 되는 자의 이름과 주소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죠. 영국의 경우는 정치 자금은 당비의 의존도가 높고 기부금의 의존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정치 기금의 한도 제한은 없죠. 단체나 그리고 친목회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치 자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기부해야 합니다. 일반 기금으로 재원을 사용해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선거 비용의 내역을 선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통상 노동당에, 대규모의 그런 기업은 보수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프랑스의 경우에는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 비용을 직접 조달하고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자금위원회 또는 재정 대리인을 지명을 해서 이들만이 선거 비용을 조달하고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 정치 자금의 지출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공직선거 비용을 지출 한도액은 선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대선이나 하원선거 선거 등 선거별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웨덴의 경우에는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기부보다는 국가에 의한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후원급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후원급 수입 상한액도 없죠. 그리고 익명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스웨덴 정치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신뢰하는 정치 문화와도 크게 연관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국내의 압력으로 지출 투명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에 있어서 조금 강화된 법제화 여부에 기추가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시 이 수입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마냥 막을 수는 없고 쓰려면은 차라리 제대로 잘 쓰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돈이 흐르는 곳이면은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기부 형태가 좀 다른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물론 계좌이체는 당연하겠죠. 현금으로 계좌이체할 수가 있고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또 신용카드 외에도 휴대폰으로도 단순하게 결제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할 것은 신용카드 포인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액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쩌면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는 좀 선진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치후원금 기부 따라잡기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죠. 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직접 방문 기부 이렇게 가능한데요.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 로 접속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기탁금, 후원금으로 나눠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자님은 기탁금과 후원금 중 어떤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탁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부하기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이게 화면을 키자마자 방법들이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누르고 자, 지금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네, 잘 보시면은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만 원을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이 빈칸에 직접 원하는 금액을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의 취지에 가장 맞게 최저 금액인 10,000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편신고 신청 동의가 있는데요. 이 10만 원 밑으로 후원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내면은 1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정치후원금을 한번 기부해보시면은 오히려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정치후원금은 간편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그리고 휴대폰 소액결제 등 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네.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제할 생각이신가요? 저는 조금 독특하게 그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신용카드 포인트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이런 포인트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적인 루트가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포인트가 일정 정도가 되면은 연말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몇 가지의 큰 이익도 함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하기 기탁금 결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다 있습니다. 결제 번호가 나오네요. 보시면은 저는 이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10,000원의 기탁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 휴대전화로 그 기부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00원을 이제 선관위를 통해서 어떤 정당에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죠? 카드 포인트 조회는 각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신상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드 포인트가 기부하려는 금액보다 부족해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결제 방법 중에 포인트 복합 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시면 남아있는 카드 포인트만큼 사용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그 해당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하려는 금액이 10,000원인데 포인트는 5,000점밖에 없다. 그러면 5,000점은 먼저 그 포인트 복합 결제를 통해서 포인트로 결제가 되고 나머지 5,000원은 그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네, 소액 특수 후원금은 1인당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은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소득공제를 택할 때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득 액수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돌려받다 보니까 이거는 좀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일괄적으로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환이 된 겁니다. 정말 똑똑한 정치 후원금에 좀 기부하는 이 루트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영수증은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후원의 후원금은 그 정치 자금 영수증을 발행받아서 내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했던 그 기탁금은 기탁금 수탁증으로 증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금 제가 기부를 했던 이 정치 후원금 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만 그 공인인증을 통해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기탁금을 기부해봤잖아요, 저희가 한번. 그렇다면 후원금도 기부할 수 있나요? 이 정치후원금 센터의 메인 화면에 기탁금과 후원금이 나뉘어져 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기부를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들어간 기탁금 메뉴가 아니라 후원금 메뉴를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후원회를 찾아서 적정한 금액을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정치후원금 센터를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때 절세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10만 원에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깨끗한 정치에 이바지하면서 연말정산에 도움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치 후원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어떠셨나요? 저는 허병윤 기자가 아까 기탁금 내는 거 보니까 나도 빨리 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원씩 1,000명은 1,000만 원씩 10명보다도 100배 낫습니다. 다수의 소액 후원금 제도가 한국 정치를 바꾼다는 사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만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치는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를 오늘 확실하게 배운 것 같고요. 저도 몇 년 전부터 후원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기탁금이 아니라 후원회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투표만 하고 4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아니면은 뭐 지방선거나 대통령 기다리는 것보다 후원금을 해보니까 확실히 더 정치 뉴스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인의 활동에 더 귀 기울여서 보게 되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험을 더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두 분의 의견에 격히 공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투표에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우리의 정치를 후원하는 일입니다. 소액 다수 정치 후원금 기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너도 모르는 새 엄청나게 쌓였을 걸. 카드 포인트를 쓰는 방법 모르는 넌 1,300억 포인트는 매년 사라져. 오케이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정치 후원금을 통해 우리의 미래 결정한다네. 대체 뭐라는 거야? 나의 카드 포인트 수액 모르는 건 너야. 포인트 기부할 땐 정치 후원금 센터 GIBE Let's get it. 투명한 돈으로 깨끗한 정치 버튼 어서 빨리 클릭해.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 남김없이 기부해. 우리 정치 응원해. 카드 포인트로 정치원금 기부하세요? 3년 됐어요.
완전 일석고조 아니겠니